안녕하세요. 저는 1분 차이의 일란성 쌍둥이 아들과 딸을 키우는 30대 가정주부입니다. 임신 전까지 회사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아이들이 자라기를 기다리며 집에서 육아와 가사를 맡고 있어요. 원래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금방 다시 일하려고 했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복직을 미뤄야겠다는 결정을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가정주부로 지내려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면 그때 복직을 고도했네요. 아이들을 낳기 전까지는 제 삶과 일이 중요하다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제 인생에서 아이들과 가족이 최우선이에요. 가족이 없으면 삶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 욕심만 쫓는 것은 안 된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자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죠.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하지만 과한 사랑이 독이 될 수도 있으니 제 자녀들을 망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요. 시어머니처럼 말이에요. 저희 시어머니는 외동아들인 남편을 매우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자식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식만을 소중히 여기는 전형적인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눈에 들지 않았는지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는 며느리 욕심이 많았는데 우리 아들 창민이가 얼마나 훌륭한 남편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기대하던 만큼 좋은 며느리를 만날 준비를 했지만 어쩌다가 제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한참 이상한 직업이나 부잣집 딸을 원했었고 저는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는 실망스러운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저 참았어요. 시어머니들이라면 원래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데 내 남편이 나보다 우수하다는 것도 사실이라서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제주도에서 자랐고 공부도 잘해서 외동 아들로서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정도로 효자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대학에 진학하고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엘리트였죠. 제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고 하기엔 그야말로 남편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제 업계에서도 소중인 회사에 다니긴 했지만 어머니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아들을 최고로 생각하셨기에 남편과는 비교되지 않는 며느리로 여겨져 왔죠. 그런 말들은 참아왔어요. 처음부터 아들만을 바라보던 어머니라서 시집가자는 소리는 이미 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없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둘이만 있을 때는 피할 수 있기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무시했었죠. 그러나 임신하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임신 소식에 기뻐하셨고 특히 쌍둥이를 가졌다는 소식에는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셨죠. 여보세요. 쌍둥이라니 정말로 축하해요. 쌍둥이는 걱정하지 말아야 돼. 귀여울 때 힘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애들끼리 친구처럼 의지하고 지내면 청소도 좋지.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해줘서 내가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성별을 알게 되자 얼굴이 급격히 변하는 거야. 아들로 알았다가 어떻게 둘 다 아들일까? 어머니는 형제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쌍둥이 형제인 줄 알고 실망했어. 그 실망에서 끝나지 않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딸에게까지 심한 말을 해. 쌍둥이를 가져서 우리 손자만 고생하게 만드냐고. 내 딸이 우리 손자 영양분을 다 가져가서 우리 손자가 못 크게 자랄 거라며. 진짜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뭐 더 하라고. 아들 먼저 낳아야 한다고. 어떻게든 아들이 먼저 태어나지 않아야 한다니. 난 우리 손자가 내 딸보다 크게 자랄 거라고. 소리를 듣지 못할까 봐 정신 차려라는 말씀을 듣자 저는 시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야기하시리라 생각했지만 그 정도로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내를 위해서는 기집애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오고 그 후에 딸도 건강하게 낳아내신 것이 어쩌면 불행일 수도 있지만 다행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손자만을 보시며 아이들에 대한 성차별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손단장이라고 이야기하며 옷부터 장난감, 심지어는 더 이상 신을 수 없는 신발까지 사주시면서 코를 높이 드시는데 1분 차이로 낳은 손녀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돌잔치 때도 돌반지를 하나만 사오셨다고 하네요. 다행인 것은 아들은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던지
어떤 이유로든 핑계를 내며 얼굴을 빼먹지만은요. 어쨌든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는 아이들을 똑같이 대하고 며느리를 아끼는 척하는 것이었는데 아들만 나온 것 때문에 늘 아들을 향한 입짧은 소리가 떠나질 않게 되었습니다. 딸의 선물을 고르려고 해도 마땅히 선택할 것이 없었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많아서 고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이상한 것을 살 경우에 소녀에게 허물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둘째로 할 말은 애미야, 너 마음대로 고르세요. 넌 내 맘 아니냐? 어머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저 거기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선물이라는 것은 사주는 이의 마음이니까 강제하거나 요구할 수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뻔한 차별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에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어머님이 아니더라도 선물을 주는 분들이 많다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그때에는 내 스스로도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 같냐며 놀리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시어머니를 무시해 버린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늘 손자를 안아주시고 딸은 단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어요. 내 손이 하나라서 둘이 안아줄 수가 없네 라는 말로 한 명만 안아주는 게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지만 애들이 커갈수록 단 한 번도 손녀를 안아주지 않는 걸 보면 그것도 결국은 아들과 딸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차라리 더럽다고 생각해야겠죠. 답답한 것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별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외모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 가는 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무슨 시댁이란 사람이 올 아이를 괴롭힌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어른이 될수록 자기 주장도 생기고 논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댁이 우리 딸을 이상하게 대우하시는 걸 보니까 절망했어요. 심지어 딸이 여자라는 이유로 욕하고 미워하시는 걸 알게 되니까 더 그랬죠. 시댁 가면 딸아이가 자주 오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말하기 싫다며 오분하셨대요. 정말 그 모습을 보기 싫어 죽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머님이랑 한 가정에서 나왔다는데 어디서 그런 것을 배운 걸까요? 너 어머니 닮은 거냐 하며 욕한 적도 있고 저기 가서 놀아 하면서 속상했어요. 정상적으로 손자를 대하면서 우리 딸을 무시하는 걸 알았지만 딸아이에게 상처를 주다니 예상치 못했어요. 그냥 그런 척하고 넘기지 그럴 필요 없었잖아요. 왜 억지로 아이에게 상처를 줘야 했나요? 딸아이도 할머니가 자신을 싫어하는 걸 알아차렸는지 할머니를 좋아하나 봐요. 곁에 있으면서 시집에 갈 때마다 눈물을 보이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매우 놀라고 화가 났습니다. 나한테 말하면서 시집살이를 시키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내 자식을 건드리는 건 참을 수 없다 싶었습니다. 결국 내가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맨날 남편 몰래 시어머니에게 당했지만 어머니가 아이까지 괴롭히는 걸 보고 이대로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우리 자식의 일이며 당신 어머니의 일이니까 충격을 받더라도 남편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남편은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어서 빙산의 일각 정도로만 알려졌는데도 그렇다고 아영이와 준영이를 차별하고 내 앞에서만 잘 대해 주셨다는 거야? 아영이에게만 그러셨던 거야? 나도 싫어하니까 나한테 모자란 며느리라고 생각하셔서 속상하시다고도 하셨는데 처음에는 가까워지지 않아서인 줄 알았지만 날이 가도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했지만 결국 말하게 됐어요. 나는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가 내 앞에서도 당신한테나 아영이에게나 친근하게 대하시는 것을. 네,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원치 않아도 손자만을 사랑하셨고 며느리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불평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밖에서 돈을 벌어와 바쁘셨기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웠고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씀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까 걱정하며 어머니에게 말씀을 전달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자신을 믿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어머니 사이의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나도 모든 일이 일달러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남편이 출근을 한 뒤 시어머니가 곧바로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야, 문 열어. 얼른 안 열어. 현관문을 깨뜨릴 것처럼 쾅쾅 두드리며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하게 소란을 피우시길래 전 당황했죠.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화가 난 시어머니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화를 내며 돌아다니고 계셨어요. 너 대체 창민에게 무슨 말을 한 거야? 2년이면 개소리를 짓거렸다니까? 착한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내가 살다 우리 아들에게 그런 소리 듣다니? 내년이 감히 나를 욕해? 내가 우리 가족 관계를 허물겠다고 하는 거냐? 이건 아니에요. 그런 얘긴 한 적 없어요. 남편이 걱정해서요. 어머니가 좋은 분이라 생각했는데 어머니 실체를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뭐야, 내 실체가 뭐가 어떤데? 아이고, 집에 여자가 들어와야 한다고 했는데 너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나와 아들 사이를 틀어놓고 이젠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 사실 저가 잘못 들어온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시집 오고 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내가 몇 년이나 참았는지 알겠어요. 만약에 나만 그러는 개라면 나는 계속 참았겠죠.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꾸짖든 남편 하나 있으니까 참겠죠. 그런데 무죄한 아이까지 이러시다니 돌이 넘어섰어요. 둘 다 어머니 손주인데 어떻게 차별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영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요?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한테 그러는 게 남편도 알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년아, 너 다 말했다. 아니요, 말할 것이 아주 많아요. 계속 얘기할까요? 이게 정말 웃긴 여자네. 지금은 우리 아들을 편들어주니까 갑자기 이렇게 예의 없이 나오는 거야? 그동안 같이 못난 거 알아서 엎드려 살던 여자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알겠어요. 쥐약이라도 좀 먹은 거야?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궁지에 몰리면 앞이 보이지 않는 거 알아? 어머님께서도 너무 지나치다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봐요. 또한 너무 난장판이 아니라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줄 아세요? 어머니도 다른 어른들처럼 자식들 입장도 좀 고려해 주세요. 게다가 나도 남았는데 왜 엎드려 살아야 하는데요? 나는 좋은 대학을 다녔고 임신 전까지 회사에서도 잘 일했어요. 나도 우리 집에서 예쁨 받는 소중한 딸이에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제가 어디가 부족해서 도를 이루는 거라면 중학교를 나가지 못한 어머니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소리네요. 아 그래. 중학교를 나가지 않았다고 그래서 무식해서 그런 거라고 이 여자야 어쩌라고 내가 더 참지를 못해서 말을 다 했더니 화가 난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머리를 침을 들었습니다. 피하지 못하고 머리를 맞았기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그러한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쫓아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 집에서 나가세요. 지금 우리 집인 줄 아세요? 우리 아들 집이야. 그렇다면 지금 남편을 불러서 같이 얘기해 볼래요? 제 곁에 모욕당한 건 남편한테도 다 말할 테니까요. 남편이 얘기하러 올 줄 알았는데 그 후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퇴근 후 돌아온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오셔서 직접 사과했다고 들었다. 우리 둘 중 감정이 풀리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에게도 마음이 조금 난 거야. 어머니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다고 그분은 제 마음을 몰라주셨다고 차별을 주려고 그러신 게 아니래요. 그렇게 다 하실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저에게는 당신이 더 배우거나 부족해서 실수한 거라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쥐약이라도 좀 먹은 거야?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궁지에 몰리면 앞이 보이지 않는 거 알아? 어머님께서도 너무 지나치다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봐요. 또한 너무 난장판이 아니라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줄 아세요? 어머니도 다른 어른들처럼 자식들 입장도 좀 고려해 주세요. 게다가 나도 남았는데 왜 엎드려 살아야 하는데요? 나는 좋은 대학을 다녔고 임신 전까지 회사에서도 잘 일했어요. 나도 우리 집에서 예쁨 받는 소중한 딸이에요. 엄마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무래도 옛날 분이시라 우리랑은 생각이 다르실 수밖에 없겠지. 우리 엄마는 평생 내 하나 키우면서 고생하셨잖아. 아마 그래서 나 어릴 적 생각에 손자가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 만남이라 그런지 너무 작고 여리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잖아. 길에서 다른 집 아이들을 보셔도 눈을 뗄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시어머니가 고통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날 일을 한 후 남편에게 그러신 줄은 몰랐어요. 만남에 참여하며 고강도로 말씀드렸더니 그게 억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과 대화를 나눠보려고 했더니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 앞에서 천사가 되고 싶어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딸과 저를 다르게 대하는 게 아니라 능력 부족이었고 자위심과 과거의 실수를 덮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당장 놀랍더라도 제가 실수를 했다는 게 더 확실해졌다고 느꼈어요. 처음부터 남편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둘이서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를 많이 신경 쓰고 걱정하던 남편이었죠. 사실 저는 시어머니를 두고 봤던 것도 그런 남편 덕분이었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이기도 했고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만큼 우리 부모님에게도 잘하는 아들처럼 보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아들 성품을 알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말을 해봤자 거짓말쟁이로 느껴질까봐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다른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미 난리를 친 상황에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가 화를 내기 전에 나서야 했기 때문에 결국 수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다시 달갑지 않은 시어머니의 방문을 받았어요. 그날 일을 치고 집을 나설 수 없었는데 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대문을 잠그고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며느리가 문전박대를 하니 저는 또 다른 인격을 갖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 뻔해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어머니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머니라고 말하자마자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치다. 왜 영원히 안 오길 바랐니? 나도 너를 그리워했는데. 우리 찬송 보러 왔어요. 우리 손주 할미도 왔어요. 서로 유쾌한 대화를 나눌 자리는 아니었지만 한 달 만에 만난 우리 사이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항상 마음에 걸렸지만 저도 기분이 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들을 보러 가셨어요. 할머니가 오시는 소식을 듣고 놀이방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은 시어머니의 진정한 모습을 모르고 자신의 할머니를 반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이들이 달려오자 손자를 안아드리면서 제 딸을 밀쳐넘어뜨렸어요. 넘어진 딸은 엉덩방아를 다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반가워서 그래. 우리 손자 보러 왔는데 왜 이러는 거야? 울지 마세요. 빽빽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아이가 울지 마세요. 시끄러워요. 엄마는 서럽게 우는 딸의 입을 손으로 찰싹 때리며 당신이 울리며 아이를 나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퇴근 후 야근하지도 않을 망정 제 딸에게 손까지 두는 엄마에게 화가 났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는 애를 때리세요? 시끄러워서 입을 좀 다르게 해요. 엄마 닮았을까봐 더럽게 시끄럽게 울고 있네요. 야, 여자가 울면 집안이 망해요. 엄마는 어린 소녀를 불쌍하게 보지 않으세요? 자기를 미워하는 할머니조차 반갑게 맞이하러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며 말하나요? 집에서까지 딸을 차별하시는 게 심하네요. 그렇게 하시려면 왜 오신 거죠? 저도 꼴 보기 싫을 텐데 육기가 보러 왔어. 아들 보러 왔다니까 내 아들 닮은 녀석이 난리라 봤네. 너희들이 보기 싫어서 빽빽거리는 게 맞네. 방에 들어가 계세요. 여기는 우리 집이거든요. 손녀가 보기 싫다면 엄마가 나가셔야 해요. 왜 죄 없는 우리를 쫓아내고 싶은 거죠? 오늘따라 아주 말이 많네. 전에 싸웠을 때 널 훔쳐야 했던 게 아닌가 봐요. 어차피 너 나한테 안 돼. 어디 그런 태도가 얼마나 오래 갈지 한번 보자. 저희 가정에 협박을 하던 시어머니는 아들만 안아주며 집안을 철저히 살펴보셨어요. 마치 레이더가 달린 것처럼 모든 곳을 살피는 모습을 보니 또 다음 장면에서 욕을 할 것 같았어요. 이제 잠깐 여기도. 자네가 아이들 키우는 동안 집안을 운영해온 것 같더니 애만 키우는 너희 집은 너무 풍족해 보이네.
너 뭘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팔자를 관리하는데? 우리 아들 실적을 좀 보소. 내가 애들을 키우면서 호신숑 소리를 하잖아. 혼자 밥 먹고 아무 일도 안 하는 년이 누굴 돌보고 살린다고 자랑을 해? 자식 둘이면 돈 아끼는 거 알지? 장난감을 왜 이렇게 많이 살 거야? 장난감이 필요하면 손잡고 같이 사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돈을 쓰냐고? 이거 다 대체 왜 샀어? 이 인형들 다 뭐 하는 거야? 돈 있으면 손자책 하나 더 사지 계집애한테 잘해준다고 별 소용 없어. 버릇만 안 나쁘면 돼. 누가 샀는지 모르겠어도 아이들한테 사랑이 들어가는 돈은 아깝지 않아. 어머니 숨이 좀 헐떡이시네요. 적어도 우리 집에서는 아들이랑 딸을 구분하지 마시길.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남편이 고생하는 만큼 저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가 당신이 얼마나 힘이 들지 몰라요. 자네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자식과 손주만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집에 혹시나 무슨 잘못이 있을까 계속해서 성미를 들이대는군. 나는 내가 이제 집에서 뭘 하든 간에 이미 결정해놨어. 오늘 행동 안 하면 내가 너희 집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상상하지 않았니? 전에 화나서 잘 때까지 참았다가 이러는 꼬락서니가 정말 등짝 맞춰줄 때가 되었어. 무엇이든지 적당한 지역에 놓고 그냥 잠자리 두는 당신의 시어머니 말이 이해하기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와 그런 일을 할 줄 아니라는 거 알았어. 그걸 방해하려 했던 시어머니는 다른 이야기 없이 거리로는데 그 어리석은 말들을 들어 내 영혼은 안 탔어. 하지만 너무 강한 경적의 당신은 나에게 손을 뻗은 것이 드디어 나를 어지럽히게 했지만 내 맘을 준비하던 시어머니 물었다. 너는 포하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당신으로 부실다. 나는 소리치지 않고 시어머니를 듣다. 말로 넘기려 했다. 그치만 나는 사람은 누가 욕을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침묵한다고 생각했기에 아주 참았다. 시어머니는 나의 머리와 등을 보여주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대로 그것을 견뎌내었고 그것에 대해 이 노인이 없다고 생각해. 당신이 지금 아무 말 없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알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어요. 내가 정말 죽은 척해야 내가 내 아들을 완전히 차지하려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그래서 내 속이 상한 것 아닌가? 이놈아, 내가 주겠다고 하는 거, 나도 주는 거, 한번 해보자. 저번의 싸움으로 시어머니에겐 많은 충격이었겠지. 하지만 그걸로 나의 속마음을 오해해서는 안 돼. 시어머니의 매정한 행동에도 내가 피하거나 맞서면서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날 때리려고 했어. 아이들은 그 모습에 놀라 울며 나를 지키려 했어. 엄마 때리지 마세요. 할머니 때리지 마세요 하며 몇 번 더 맞았어. 계속해서 질병진단서를 끊으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고함에 소리에 가만히 있었어. 그때 어디선가 남편의 소리가 들렸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현관문 열리는 소리도 들리기 전에 남편이 깜짝했어. 남편은 내 상태를 보고 경악했고 내가 다치지 않도록 속도로 몸을 가리며 더 아픈 척을 했어. 괜찮아. 대체 무슨 일이야? 왜 피하지 않고 맞고만 있어? 엄마가 화를 많이 내서 괜찮아요. 그런 일이 두세 번 있었던 거니까 나보다 더 놀랐을 텐데 미안해요 아이들아. 엄마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엄마,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 사람에게 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남편을 보고 엄마는 큰 충격을 받아서 굳어버렸어요. 입 막힌 것인지 동요한 것인지 정신이 나간 것인지 그대로 서 있었어요. 창민아, 너 여기 어떻게? 지금 중요해요. 무슨 짓 하는 거야? 왜 쓰디쓴가 봐요? 왜 무고한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전에도 이 사람을 괴롭혔던 거죠? 오늘이 처음이 아니죠?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시원 찍다니 어떻게 며느리를 그런 게 아니라 괜히 말싸움만 했던 거죠. 아들 앞에서는 항상 천사 같은 엄마는 끝까지 아들 앞에서 자기 본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한다고 하셨지만 남편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표정을 보니 이번엔 쉽게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남편은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현재 저희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오해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도착하셔서 우리 딸을 밀치고 욕을 하는 모습을 비록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째서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무슨 말이야? 뭐를 봤다고? 순간 뭔가를 깨달은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뭔가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통해서 상황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숨겨둔 카메라를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무슨 분을 찾고 계세요? 왜 여기에 이런 걸? 제가 어머니의 비밀을 듣는 것은 당연한데 어머니가 그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낯선 카메라 때문인가 봐요. 부모님께서 그렇게까지 할 줄이야? 어머니가 제게 그러실 줄은 몰랐죠. 이번 일은 우리 가정에서 이런 상황이 주르르 발생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빠르게 왔던 것도 모두 그 카메라 덕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대립하고도 시어머니의 본심을 남편에게 보여주지 못한 나는 이번에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냥 말로만 하다가 내가 때가 나고 나쁜 며느리가 될 것 같았기에 이번에는 제대로 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켜보기 위해 아이들을 지켜보기 위해 집안에 감시용 홈카메라를 설치했고 남편에게는 한 달 전부터 카메라가 있다고 미리 알려주었고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는 앱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업무 중에도 자주 아이들을 살피고 시어머니가 집에 왔을 때도 남편이 영상을 볼 것을 예상하고 적절히 대답하면서 시어머니의 욕을 참았습니다. 그로 인해 시어머니가 화를 내서 슬쩍 페달까지 칠 줄은 몰랐지만 그 덕분에 또한 나에게 더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행했어요. 남편도 그 정도를 목격해야 나는 이중적인 시어머니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알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언젠가 나를 뒤치다가 날 칼로 베를 줄 알았다고. 내가 함정에 빠뜨린 것은 아닌 것을 알고 나는 더 화가 나서 너무 열받았어. 그래서 아들년한테 이러한 것을 보여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고서 우리 모두가 제발 그만하라고 하세요. 지금까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아직도 잘못을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도록 그 사람을 살게 해드렸는지 우리가 엄마를 저희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는데 그 사람이 힘들다고 호소할 때도 어떻게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랬나요? 엄마의 의도를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을 오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속이고 그동안 며느리를 괴롭히셨다니 정말 무서워요. 어머니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몰랐고 그동안 완전히 속인 기분인데 어떻게 자기 딸 같은 며느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 앞에서 아낀다고 말씀하신 분이 남들에게 폭언하고 제비라도 되어내버리세요. 나의 어디서 잘못하였는가? 어머니도 딸이셨고 며느리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후회하는 일을 아낀다고 말씀하신 분이 그런 식으로 내 목을 때리다가 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지 제가 딸이면서 그도 큰 잘못이에요. 어머니도 딸이었고 며느리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그 충격적인 대단군의 실체를 알게 된 사람은 분노하고 슬프다. 어떤 상황일지 몰라도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머리가 아프것이야. 그럴 것 같았어요. 여러분 자기 어머니도 그런 사람인지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었겠죠. 자신의 시어머니가 자신의 가족에게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보고도 쉽게 믿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듯 화를 내면서도 스스로를 짓고 있는 듯 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나도 이런 일을 저짓다니 어떻게 나는 자식을 그렇게 아낀 어머니가 이런 죄를 짓게 한 건가요? 그냥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내가 한 명만 상처를 입었겠죠. 어머니는 며느리와 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죄를 속이고 우리 가족들을 지옥에 떨어뜨렸다고 말이에요. 아니야, 창민아. 엄마를 믿을 수 없어. 아니, 이건 내가 꾸민 일이야. 저번에 싸운 후 그게 복수할 수 있게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엄마는 지금 함정에 빠진 거야? 아직도 이런 얘기만 하는구나. 차라리 인정을 하여서도 덜 실망했을지도 몰라. 이제 좀 가주세. 우리 가족끼리 있고 싶네.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를 내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붙잡았지만 남편은 당당한 표정으로 현관을 나갔다. 시어머니를 내보냈어요. 아들 창민아, 정말로 엄마를 이대로 보낼 거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응, 그 와중에도 끝까지 저나 딸에게 사과하겠다는 말씀은 없으시더라고요.
역시 시어머니 안중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밖에 없으셨던 거죠. 그걸 남편도 모르지 않았는지. 그날 이후로 몇 날 며칠 고민하던 남편은 제게 자신의 결심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당신을 방관해서 너무 미안해. 이런 말로 용서가 되리라 생각하지 않지만 이건 내 진심이야.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더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어. 당신이 미안하게 뭐가 있어? 당신이 무시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 거 나도 알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야 어머니가 기대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누가 쉽게 믿을 수가 있겠어. 반대로 나였어도 못 믿었을 거야. 나도 당신한테 굳이 말 못했고 그것도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모자란 남편이었으면. 당신이 나를 믿고 말을 못 듣겠어? 내가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정말 당신 볼면목이 없어 할 수만 있으면 그동안 당신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내가 다 돌려받고 싶은 심정이야. 정말 미안해, 여보.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남편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한 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부모와의 연이 반드시 쉬운 결정은 아니다. 저희의 결정에 감사했다. 그 말만으로도 남편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나도 앞으로 시어머니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당신과 아이들만 안 보면 된다. 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다. 천륜을 끊는다는 게 평생 안 보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은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나중에 더 편하게 생각하고 필요하면 그때 생각하겠다. 충분히 많이 생각해봤지만 당신과 어머니가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결정했다. 당신이 뭘 그리 잘못했는지 인지도 못하셨을 거야. 단지 며느리나 손녀로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하신 분이라면 아마 평생 동안 반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미안한 척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이지만 결국 언젠가 당신이 다시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을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힘들게 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충분한 고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자식 역할을 했으니 어머니도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시댁에 가서 말했습니다. 그때야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사과를 하려 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지금까지 너에게 잔인했어. 지금 나도 무엇이 잘못인지 알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 제발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줘. 넌 지금 알 수 없겠지만 나중에 춘향아가 운명을 결정하면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내가 나를 용서해주면 너도 나중에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 내가 나를 이해하고 우리 아들의 마음을 바라봐주길 바란다. 그놈이 너 때문에 나와 천륜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 아니야? 어떻게 자식에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릴 건데 사과를 해야겠다고 할 때 그때는 연을 끊어도 얼마든지 그 얘기를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결국 끝까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자기 어머니 성향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아들의 마음을 돌리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시는 것을 보니 아마 시어머니는 평생 도리를 모르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시어머니 말처럼 괜히 나 때문에 남편이 그 결정을 한 줄 알았기에 마음이 착잡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마음을 편히 가져도 되겠다 싶었어요. 이런 분과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저한테나 남편에게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저도 제 가족이 우선이니까요. 사실 남편이 그런 결정을 한 것도 괜히 나 때문이었다 싶어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고맙네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더는 불편하지는 않아도 되겠어요. 지금 어머니는 저한테 더는 미안해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들을 잃을까봐 연기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였어요. 아니야, 나 진심이야. 아니,
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 말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도 적당히 좀 해라. 제발, 그러게. 어머니도 좀 적당히 하셔야 했죠. 아들 앞에서 하시던 것처럼 저한테도 눈치껏 괴롭히셨으면 저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 들었을 텐데 어머니가 저희 딸까지 건드리셨으면 안 됐어요. 어머니한테야 아들 손자면 소중하시겠지만 저한테는 딸아들 다 귀한 자식이거든요. 하긴 어머니는 딸 못 가져보셔서 그러시는 거겠죠. 근데 보세요. 어머니도 아들 안에 뒀더니 결국 마누라 편들고 어머니랑 안 보고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워요. 어머니, 전 어머니처럼 안 해서 자식들 끼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요. 그럼 어머니는 앞으로 아들 손주 그리워하시면서 독수공방 잘 하세요. 그렇게 전 마지막 한 방을 던지며 시어머니와 이별을 구했습니다. 앞으로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니 정말 담담하게 소개했던 말이 시원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제 말이 기가 막히셨는지 또 화를 내시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갔지만 저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두고두고 제 말을 떠올리며 이 일을 갈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에게 발길을 끊어버렸고 아들은 뭐 보겠다며 집까지 자꾸 찾아오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주소까지 바꾸고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으니 아마 저희가 먼저 찾지 않는 이상 앞으로 제가 시어머니를 만날 일은 없겠어요. 사실 남편이 그런 결정을 한 것도 괜히 나 때문이었다 싶어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고맙네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더는 불편하지는 않아도 되겠어요. 지금 어머니는 저한테 더는 미안해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들을 잃을까봐 연기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였어요. 아니야, 나 진심이야. 아니, 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 말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도 적당히 좀 해라. 제발, 그러게. 어머니도 좀 적당히 하셔야 했죠. 그럴듯하게 잘 작성했어요. 관련 내용을 한국어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없을 것 같네요. 잠깐이지만 혼자 늙어가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불쌍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받은 일을 떠올리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남들은 너무한다 욕할 줄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 시어머니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시어머니가 한 행동과 말들이 모두 자신에게로 돌아갈 일만 남게 된 거예요. 덕분에 이제야 숨통을 틀고 살게 되었고 앞으로도 제 아이들과 남편을 아끼며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